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는 무척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매년 봄만 되면 마디그라스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가 전 세계인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다른 미국의 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다양하고 이국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게다가 길을 가다 보면 분명 미국 땅임에도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만 무려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과거 미국이 매입하기 전까지 프랑스 땅이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과거 이렇게 넘쳐나던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최근인 2023년에는 약 12만 명으로 60년 새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수가 줄다 못해 이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루이지애나주는 왜 프랑스어를 쓰게 되었고 또 왜 이렇게 사용 인구가 줄어들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땅인 루이지애나주에 프랑스어 인구가 많아지게 된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이지애나주는 160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루이지애나인 이유도 프랑스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와서 지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던 1803년 잦은 전쟁으로 급전이 필요해진 프랑스는 이 넓디 넓은 땅을 단돈 150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미국은 한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땅을 1제곱킬로미터당 단돈 7달러에 매입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 거래가 역사상 가장 탁월한 결정이라고 불릴 정도죠. 이렇게 미국이 땅을 매입하긴 했지만 살던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이었기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프랑스어도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민족을 꼽으라면 바로 아카디아인일 텐데요. 이들은 17세기에 프랑스에서 건너와 북미에 정착한 이주민들로 원래는 캐나다 동부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들은 당시 캐나다의 점령국이었던 영국에 의해 추방당했고 상당수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로 오게 되었죠. 이후 아카디아인이라는 단어는 점차 발음이 변하게 되었고 나중엔 케이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이준 치킨과 같은 케이준 요리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루이지애나 지역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 아카디아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를 루이지애나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루이지애나의 다른 원주민들의 언어, 방언들과 융합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통적인 프랑스어와 어휘와 발음, 문법에서 차이가 나는 아주 독특한 프랑스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케이준 프랑스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들은 루이지애나의 자리를 잡고 자신들만의 프랑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도 처음에는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문화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45년 루이지애나의 헌법을 보면 입법자들의 정부회의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했거든요. 법률 작성도 2개 언어로 모두 작성되었죠. 하지만 미국의 본심은 1864년 헌법 개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 작성을 더 이상 2개의 언어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 중 하나였던 남북전쟁 직후에는 모든 법적 절차가 오직 영어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다시 헌법을 개정했죠. 이후로도 미국은 계속된 법률 변경을 통해 프랑스어 사용을 더욱 제한합니다. 심지어 1921년 루이지애나주 정부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전면 금지해버리기까지 하죠.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교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기관에 먼저 조치를 취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교사를 고용했고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심하면 퇴학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미국이 프랑스어 금지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강력 조치에 루이지애나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은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있습니다. 영상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오던 K준 프랑스어 사용 인구 비율이 1940년대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프랑스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2차 대전 당시 참전한 프랑스어 사용자들의 활약을 언급하며 정부를 설득했죠. 전쟁 당시 미국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과 동맹 관계였는데 영어만 사용하는 미군은 이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루이지애나 출신 미군이 동맹국과의 메시지를 해독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전쟁 승리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프랑스인들은 미국 정부의 마음을 돌렸고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루이지애나주 입법부에서 프랑스어 개발위원회를 설립한 게 대표적인 변화죠. 이 위원회의 목적은 루이지애나주의 프랑스어와 프랑스어권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인데요. 프랑스어를 극구 반대하던 미국 정부가 오히려 프랑스어를 촉진하는 기관을 설립해준 셈이에요. 이렇게 주 정부를 등에 업은 위원회는 오랜 기간 억압과 차별로 얼룩진 프랑스어에 대한 관행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프랑스어가 제한되자 별도로 프랑스어 교육과정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프랑스어를 교육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루이지애나 지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이 빛을 발해 마침내 1974년에는 루이지애나 정부가 영어만 교육하도록 한 법안을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과 영향력은 점점 영어가 우세해지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미국의 억제 정책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영어로만 교육을 받아오면서 루이지애나의 학생들은 이미 프랑스어와 너무 멀어져 있었고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막강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는 국제 공용어로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즉,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프랑스어의 명맥을 이어나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영어를 프랑스어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빠른 도시화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미국 곳곳에서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 루이지애나는 미국의 다른 주들에 비해 도시화나 산업화가 다소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루이지애나에서 그나마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젊은이들마저 발달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었죠. 이렇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자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보통 60세 이상, 많게는 70에서 80대 이상 인구가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죠. 정말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앞으로 루이지애나에서 프랑스어를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프랑스어 개발위원회가 아직까지 건재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들은 아직도 루이지애나에서 프랑스어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프랑스어 몰입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면서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전역에 26개의 몰입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현재 몰입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만 무려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학생이 몰입학교를 통해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죠. 이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일상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 프랑스어 인구는 유지되면 물론이고 더 많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몰입학교가 결국 아무 소용 없게 될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리 몰입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 밖으로만 나오면 프랑스어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루이지애나주 대부분은 미국의 나머지 지역처럼 이제 영어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원래 언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바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죠. 실생활에서 계속 사용하고 연습해야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루이지애나의 학생들은 어딜 가든 일상생활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보니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체득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타지로 떠나는 학생들의 경우는 더더욱 어렵겠죠. 이러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입학교는 수많은 학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 프랑스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교육 외에도 위원회는 문화, 미디어를 통해 프랑스어를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K-팝이 전 세계 문화계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것처럼 어찌 보면 문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언어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특히 루이지애나 프랑스어의 요새라고 불리는 라피엣의 경우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밴드들이 하는 공연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접하고 거부감 없이 프랑스어를 익힐 수 있죠. 이 외에도 위원회는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홍보 수단인 미디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팟캐스트, 공연, 인터뷰 영상 등 다양한 프랑스어 활동 영상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형태의 홍보를 통해 미디어에 친숙한 루이지애나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프랑스어를 더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든 프랑스어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 노력은 무척 허망하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사실 루이지애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특히나 가장 위험한 지역인 남쪽 해안 근처는 프랑스어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장은 아니어도 이들은 곧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요. 루이지애나 남부의 작은 섬인 아이슬드진 찰스는 원래 수천 명이 살았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섬을 잠식하였고요. 최근에는 90% 이상의 섬을 바다에 넘겨준 채 2022년에는 대부분의 거주민이 섬을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루이지애나 프랑스어 사용 인구의 증가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죠. 지금까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영어의 나라인 미국에서 프랑스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기까지 하죠. 최근에는 루이지애나의 젊은 층 사이에서 자신들의 뿌리인 프랑스어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점점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도 루이지애나에서 프랑스어가 잘 보존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